먼저 여러분 148쪽에 보면 여기 맞다. 다행이다. 첫 번째 질병과 병원치에서 여기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2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수능은 여기 틀리진 않아요.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감염성일까 아닐까? 혈우병은 여러분들 거기 보여주는 저 병들 쭉 보세요. 비만 이거 전염성일 가능성도 있죠. 옆에 처먹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의지, 자기가 타고난 거, 자기 몸을 관리 못한 거. 그러니까 매개체가 없는 거죠, 얘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감염성 질병이 중요한 건데 이제 함정에 잘 나오는 것만 잘 체킹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와 독감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감기는 뭐예요? 바이러스죠.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죠. 얘는 아데노바이러스예요. 알았습니까? 매개체 자체가 틀려요. 거기 보시면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염성이 강한 애들이거든. 그럼 너희들은 병원체 종류별로 얘들을 쭉 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세균 보세요. 세균. 여러분 세균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세균 이렇게 불러요?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얘를. 알겠습니까? 아시죠? 세균 이러면 안 돼요. 세균은 박테리아인데 세균이라는 건 대부분 뭐냐면 원핵세포예요. 여러분. 우리 세균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그림 보이죠? 세균의 구조. 좀 적어놓어 볼까? 얘들아. 세균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원핵세포인데 얘들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뒤에 편모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세포벽 있고 이렇게. 자, 여기 세포벽이지?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문제는 펩티도글라칸. 여러분 식물의 세포벽은 뭐예요? 주성분이 셀룰로스예요. 여러분. 변비 예방, 변비 탈출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펩티도글라칸. 알겠습니까? 달라요. 성분이. 그리고 얘들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이게 누군가요, 이게? 이게 누군 같아요? 이 DNA예요, 여기가. 알겠습니까? 핵산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핵막에 덮여 있지 않죠. 그죠? 진핵세포처럼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핵이 없다라는 말이 핵산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핵산, DNA나 RNA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핵막으로 둘러싼 핵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핵세포 세균의 특징입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나와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은 분열법 번식을 하죠. 생식 방법이 분열법이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거지. 알았어요? 분열법 분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여러분 이분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분법? 그게 분열법이야. 알았냐? 바뀐 말이. 그 다음에 감염 방법, 호흡기, 소화기관. 사실 세균 감염은요, 음식물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호흡기 쪽으로 서로 공기나 이런 걸 통해 전달이 되죠. 거기 보시면 질병의 예를 한번 봅시다. 결핵. 잘 나옵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결핵,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 그 뒤에 있는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물속에서 전염되는 겁니다. 위궤양. 여러분, 위궤양 같은 거 뭐 있어요? 뭐예요, 걔가? 그거 몰라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헬리코박터. 들어봤죠? 어디서? 헬리코박터. 윌. 맞아. 윌. 프로젝터 윌. 비쌉니다. 저도 한때 먹었죠. 좋다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질병 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세균이다. 여러분, 세균이면 그럼 뭐예요? 생명체예요, 여러분. 알았어? 세균은 생명체예요. 우리가 1단에서 여러분 바이러스와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 배웠을 때 있지. 이게 첫 번째 세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얘들한테 뚫고 들어가서 얘들이 증식하는 거야. 알았냐? 우리 몸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것도 세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들 원핵세포라고 꼭 알아두고, 알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여 뭐 세포 소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 얘도 리보솜은 있거든, 얘들아. 근데 얘 리보솜이 막대 모양이야. 우리 고등생물 리보솜 어떻게 생겼어? 대단위체, 소단위체 서로 붙어갖고 단백질 합성하고 이랬잖아. 근데 얘들은 막대기 모양이야.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자체 DNA가 있거든. 걔가 막대기 모양이야. 리보솜이. 엽록체가 자체 DNA가 있거든. 막대기 모양이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원래 원핵세포였던 거지. 얘가 거대한 세포로 들어와서 공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거.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결핵이나 탄저병이나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외워놓으십시오.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러스. 그림 잘 봐둬요. 왜 이 그림이 자주 나오냐? 이 그림 말고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게. 그 돗자리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 이게. 그런데 요새는 이걸로 대세가 굳어있죠. 왜? 코로나가 이거거든. 이런 모양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3세대 진화된 바이러스예요. 얘들도 성분이 DNA도 있고 RNA도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복잡할 것 같아? DNA, RNA 중에. 그렇지. 걔가 두 가닥이야. RNA 한 가닥이고. 그럼 누가 진화하기 쉬울까? 금방금방 진화하기? RNA가 훨씬 쉬워. 3개월마다 바뀌어,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진정된 거 같지? 근데 니네 은근슬쩍 요즘 아프면 다 코로나다? 코로나? 아니야? 옛날에 코로나 너 옛날에 한번 걸렸었지. 근데 여기 다 걸렸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 많아. 코로나가 막 엄청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충 그냥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다 넘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대. 거기 보시면 바이러스가 그런 거죠.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세균보다도 크기가 작죠. 왜?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잖아요, 얘가. 그럼 여러분 그거 알죠? 임산부 있죠? 태반을 통과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태아도. 근데 엄마가 비형 간염균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큽니다. 바이러스가 작고요. 그 다음 세포 구조도 같지 않았고요. 하지만 단백질 껍질과 핵산을 갖고 있죠. 알겠어요? 단백질 껍질과 핵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죠. 뭐가 없으니까. 효소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숙주를 찾아가야 돼요. 숙주를. 그러니까 니들 몸에 들어오게 되면 숙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게 어디에 있어? 장에 많단 말이야. 장에. 알겠어? 대장균 같은 것들이. 감염 방법, 공기 접촉, 수혈, 동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병 얘만 외워두세요. 감기 있죠? 독감 있죠? 홍역. 여러분 소아마비도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들어 들은 게 사스. 얘들아 그 메르스, 사스 얘들이 다 같은 뮤다. 코로나까지. 알았냐? 원조가 똑같아. 걔들이 진화된 거야. RNA 바이러스야. 그래서 예를 들부터 이제 사스가 메르스로, 메르스가 코로나로 계속 진화했다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얘들은 못 잡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백신이 없어. 왜? 만들면 딴 걸로 변형돼 있어. 알겠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거 맞은 거 있지? 그것도 확실하지 못해. 그거 맞으면 또 진화된 애한테 또 걸리고. 그래서 선생님은 걸리면 안 되는. 안 맞았어. 맞았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맞았어요? 자네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습니까, 자네? 몇 차까지 맞았어요? 2차까지 맞은 거 아니죠. 저도 2차까지 맞았죠. 6차 맞은 놈이 있어요, 6차? 다 똑같네, 안 맞았네, 아무도 그럼. 2차는 다 맞지. 그때 막 도장 찍고 뭐 한 거 다 해야지, 강제로. 근데 그다음부터는 희망사항이었잖아. 안 맞았잖아, 니들. 그쵸, 2차까지는. 자, 감기, 독감. 이 감기, 독감 서로 바이러스 종류 다른 거 알아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그 에이즈가 HIV거든요. 바이러스 이름이. 요게 뒤에서 방어정에서 등장합니다. 얘가 들어가서 누구 죽이는 줄 알아요? T세포 죽여요. T세포. 이 T세포를 여러분들 학교 여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기? 안 배운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 몸에, 군인이 있어요. 군인. 알겠어? 이 군인이 그런데 애가 눈 웃고 코 웃고 아무것도 없어. 무기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딱 하나, 한 놈만 조진다야. 걔들은. 그런 애들이 잔뜩 있거든. 근데 걔들 중에 걔한테 명령을 내리는 애들이 있어. 알았어? 명령을 내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두 종류야. B림프구, T림프구. B림프구는 무기를 막 줘서 얘가 휘둘리면 거기에 걸리는 것만 죽게 만드는 특이성 있는 무기만 주는 애들이고, T림프구는 조금 얘들보다는 지능이 좋아. 그래서 직접 가서 싸워. 근데 이 T림프가 그렇게 가서 싸우는 애도 있고, 누구도 있냐면 적들의 정보를 뽑아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니네 최전방에서 싸우는 애가 누군 것 같아? 병원에 딱 들어오면 누가부터 제일 먼저 싸울 것 같아? 그래, 백혈구가 제일 먼저 싸워. 뭘로? 접사, 유족운동. 소화를 해. 와, 소화하면 궁둥이에 보조티가 이렇게 붙어 있어. 정보를 쏙쏙 빼. 가지고 막 가서 B랑 T한테 일러. 이런 애예요. 몽타주 막 그려주고. 그래? 그럼 명령을 내리면 걔들이 가서 걔를 싸우거든. 근데 HIV가 T만 죽여. 그럼 무슨 얘기냐? 싸우는 얘 물론 정보를 전달해서 B림프구나 T림프구나 알려주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백혈구가 막 암만 진탕 싸워도 그 정보를 중앙센터에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군사는 되게 많은데 적들이 막 많을 때 나가 싸울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결핍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 저거. 그러면 저거 걸리면 다 죽냐? 아니야. 강제로 죽이면 돼. 살균하고 몸 안에 들어가서 면역시키고. 몸 밖에서 세균이 죽는 게 살균이야. 몸 안에는 식균이다. 알았니? 근데 식균 말고 면역도 있는 거야. 면역 기능을 양성화시켜갖고 외부에서 혈청주사 놓고 그러면 살아. 그럼 돈 엄청 들잖아. 돈 없으면 죽는 거야. 돈 없으면.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HIV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치고는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 커도 세균보다 작아서 엄마가 아이즈 걸리면 아이도 걸려. 알았어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대상포진, 포진류하고 간염하고 에볼라, 천연두. 에볼라가 여러분 살벌한 거죠. 얘. 아프리카에서 아주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걸 때문에. 에볼라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거에 의한 뭐 백신은 만들어졌는데 이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전쟁보다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랍니다. 앞으로는. 여튼 세균이 있었고요. 매개체로서 누구 있었어요? 지금 바이러스 있었습니다. 세균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혈액이냐 뭐 결핵 같은 거, 그다음 탄저병 같은 거, 파상풍 같은 거 꼭 기억하시고, 감기, 독감, 에볼라, 메르스, 사스, 알겠습니까?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류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원생 생물부터 잘 보세요. 이때부터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핵생물. 진핵생물부터 뭐가 존재한다?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알겠죠? 핵이 존재하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기생도 가능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누구냐? 말라리아, 수면병. 사실 요런 것들 파리들이 막 파리들이 전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 아까 여러분들 세균성 이질도 있었죠? 근데 진핵세포가 움직이는 아메바성 이질이 있어요. 이 아메바성 이질은 후진국 같은 데서 걸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차피 단세포 이상. 그러니까 단세포의 진핵생물이라는 거 충분히 알아두시고, 아마 말라리아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말라리아. 걸리면 이제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곰팡이 정도면요, 여러분. 다세포입니다. 곰팡이. 알겠죠? 근데 이 곰팡이로 걸리는 병이 뭐냐? 무좀이에요, 여러분. 무좀. 그러니까 무좀균은 상당히 진화한 병원균이에요. 알겠습니까? 병원체다, 병원체.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그 다음에 뭐 변형 프라이오는
지금 말한 것 중에 크기가 제일 작은 애예요. 바이러스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세포라고 하기든 그렇고, 알겠습니까? 그냥 단백질, 변형 단백질 정도로 치부하세요. 변형 단백질 정도. 그러니까 사실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도 있거든요. 얘가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과 동시에 같은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번져가는 거야. 뇌세포의 변형 프라이온이 있다 뇌가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옛날 광우병. 알겠어요? 광우병이 바로 이 변형 프라이온이고, 얘는 바이러스조차도 안 되는 애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접촉에 의해서 신경세포만 전문적으로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형 프라이온이다. 다만 바이러스 변형 프라이온은 생명체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로이츠벨트라는 병, 야코프 병, 이거 다 그 사람들 이름을 딴 거거든. 알았니? 처음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스크래피 이런 것들, 이런 병들이 스펀지처럼 뇌가 구멍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거 인간이 먹으면 인간이 이렇게 한참 광우병 많았죠. 그 데모도 많았고. 얘는 그냥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제일 빨라요. 얘 고열에도 안 죽고, 아우 얘는 웬만한 거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땅에 묻어버려요. 그냥 이런 애들은 다. 알았지? 치수 없으면 살살을 다 해버리죠. 땅통에 묻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류성 독감 걸리면 막 이런 것들 다 그냥 묻어버리잖아. 와, 병원 뭐, 우리가 보통 살균 효과 뭐 이런 거는요, 걔를 다시 쓰겠다는 건데,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자, 이제 밑에 옆에 보면 질병의 감염 경로나 예방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고요. 일단 병원체의 종류만 이 장에서 확실히 알아두세요. 알겠지? 세균 꼭 알아두고, 바이러스 알아두고, 그 다음 원생생물, 변형 프라이온까지.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원핵세포라 불리우는 원핵생물은 뭐라고도 부른다? 저 펩티도글라칸이라는 세포벽 성분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핵이 없다라는 말도 꼭 기억하시고요. 알았죠? 여러분, 세균, 바이러스 공통점이 뭐예요? 핵이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알겠습니까? 핵산은요? 있습니다. 이런 게 공통점이에요. 알겠어요? 핵이 없다, 핵산이 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생명체가 아니죠.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 특징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151쪽으로 가시면 대표자료 분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료 1번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료 2번 같은 게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겁니다. 그림에. 알았지? 그러니까 뭐 자료 1번 옆에 A, B, C 써놓고 말라리아 있고 이거 원생생물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독감, 홍역, 바이러스고 결핵탄저병, 세균이고 이것들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뭐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바이러스지,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세균이지,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요건 틀림없이 여러분들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됐습니다. 문제 여기 잘 풀어보시고 이제 156쪽 방어작용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모의고사는요 1차 방어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반응은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특이적 반응이에요. 알겠지? 비특이와 특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특이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거나 우리 몸에 침투한 모든 것들은 공격하는 형이죠. 근데 특이적은요, 특정 세균이나 특정 바이러스만 공격합니다. 특정 병원체만 공격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명령체계가 있다는 거죠. 중앙센터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센터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애까지 얘들 소관이에요. 다 여기가.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비특이적이 나오는 건 내신에서 나와요. 내신에서 가끔. 알았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보라고. 우리는 방어를 옆에 표와 같이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로 나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다시피 보편적인 거, 아까 쌤이 이 말 했지. 식균. 그지? 식균 누가 하냐? 백혈구가지 개가피 특이적이야. 아무나 다 죽여. 면역, 이게 특이적이야. 알았지? 면역작용이 바로 특이적이야. 그럼 아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누구 체계를 무너뜨린 거냐? 특이적 체계를 무너뜨린 애야. 그 에이즈가. 알았니? 그런 것들 알아도. 그래서 방어작용의 종류를 보잖아? 그럼 비특이적과 특이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애가 특정이 붙느냐 안 붙느냐야. 알았어?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특정 어떤 뭐 죽은 세포, 병든 세포만 공격을 한다. 이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 그리고 전체 면적 넓게 이게 비특이적이다. 알았어? 자, 밑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피부와 점막이 있고 식균작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식균이 면역을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고, 알았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염증이 있을 거야. 그게 독단적으로 가끔 나와. 알았지? 피부나 점막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외부를 차단하는 거고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장애물 설치라고 생각하면 돼. 피부나 점막은.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물리적, 화학적. 그러니까 점막은 어디에 해당돼? 눈물이라든가 콧물 이런 것들에 해당돼. 알았어? 그래서 니들 보면 코가 촉촉한 게 좋을까? 말라있는 게 좋을까? 그래. 그래서 강아지들, 고양이들 코를 보면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촉촉한 애가 있고 이렇게 갈라진 애가 있다? 그럼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 돼. 그게 겉으로 보는 가장 첫 번째 거야. 그 다음에 눈곱 끼면 데리고 가잖아. 그지? 눈곱 끼면 그 병원체가 많다는 거거든. 외부로 드러나는 거야. 그렇다고 친구 눈곱 꼈다고 자 가자 병원에 이러지 말고 걔는 안 뗀 거예요. 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지? 그러니까 진짜로 보면 강아지들 보면 눈곱이 유독 심한 애, 시골에 가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 눈곱이 꽉 찬 애가 있어, 이렇게. 그 막 코도 발라있고 막 캑캑거리고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일단 병원에 가야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1차 우리가 보면 속이 우려나네. 그 너는 유연하다? 쏙 좋네. 자, 점막도 눈, 코 속, 그 하다못해 소화관도 여러분. 우리 목 안쪽 있죠? 여러분들 가끔 가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안쪽, 목 쪽에 이 점막이에요. 거기 먼지 같은 거 못 들어가게 잡아주는 거. 알겠어? 이런 것들이 다 외부 1차적,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럼 식균은 누가 한다? 자, 식균 누가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책에서는.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백혈군거입니다. 근데 식균이 뭐라고 우리 몸속에서 잡아 죽이는 거랬지. 몸 밖에 죽이면 뭐라고 그래? 살균이라는데 그거 어디서 일어나? 위에서 일어나죠. 위. 그 살균하는 게 누구였어? 염산. 그지? 그런 말이야. 몸 바깥쪽은 살균이고 몸 안쪽은 식균. 그리고 이 식균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대식세포의 백혈구 있지. 얘는 핵이 있는 유일한 혈구잖아. 그지? 덩치 제일 크고, 그지? 1세제곱밀리미터당 6,000개 정도 존재하는 애인데, 얘가 혈관벽을 빠져나갈 수 있어, 애들이. 알았네? 의족운동을 하거든. 아메바처럼. 이거 막,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영화에 보면 막, 액체처럼 돼가지고 쑥 빠져나오고 다시 뭉쳐서 하나 되고. 그런 운동을 해, 얘가. 그래서 체액에도 존재할 수 있고 혈관 내에서 움직이고 그래요. 물론 혈관을 따라 혈액을 따라 움직이는 게 빨라요. 빨리 가는데 막 움직이다가 그 화학적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뭐 누군가 침투했다. 그럼 그쪽 체액 쪽으로 몰려요. 그 싸움을 하죠. 그럼 얘가 맨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고 이기고 그 사체들이 뭉친 게 고름이에요. 고름.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 몸에서 계속 백혈구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로. 아, 몸도 되게 지능이 뛰어나. 거기로 빨리 보내야 돼. 그러면 그쪽에 혈액을 많이 뭉치려면 그쪽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지. 그 가려움증을 이렇게 긁어. 붓게 되지. 너무 긁으면 이제 손톱 올라가고, 그지? 고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몸에서 계속 그쪽에 통증을 주고 압박을 주고 혈액이 모이는 거야, 계속. 걔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혈구 숫자는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숫자가 12,003만까지도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아파하고 딱 이렇게 나중에 응급실 가보잖아. 그러면 혈액 검사부터 하지. 피 검사부터.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한 2만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맹장이야. 알겠냐? 충수염이라고 하죠. 염증 생긴 거. 그러니까 얘가 식세포 작용을 한다. 문제는 얘를 끌어들여서 얘를 분해하는 과정이지 막 분해한 과정. 그럼 얘는 뭐가 많냐? 그 여러분들 보면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얘들아. 그게 되게 많아 얘는. 알았어? 가수분해 효소를 잔뜩 갖고 있는 소기관이거든. 우리 세포 또 누구요? 이제 떨어뜨릴 놈이. 몸의 세포는 말이다. 그 특정 기관의 성질에 따라서 소기관의 숫자가 달라져. 얘들아, 내 분비샘은 뭐를 내보냈지? 지난 시간에? 호르몬이 주성분이 뭐였지? 오케이. 그럼 그쪽 내분비샘의 세포들은 리보솜이 되게 많아. 알았어? 정상 세포들보다 리보솜이 되게 많아서 단백질을 막 내보내야 되는 거지. 물론 호르몬 주성분이 단백질을 내보내겠지. 그럼 이 백혈구는 리소좀이 되게 많아. 들어온 애들 다 가수분해한단 말이야. 근데 이 조각들이 남을 거 아니냐? 그 백혈구, 이 백혈구가 이렇게 얘를 막 안에서 소비할 때, 막 끌어들여 소비할 때, 여기 딱 붙는 애가 있어요. 이게 얘야. 보조 T 림프가 딱 분쟁에 붙어 있어. 걔들이 막 잘게 쪼갠 걸 분석해. 또도 해가지고, 아, 얘가 이런 DNA 구조나 RNA 구조 가진 애구나 하고 분석을 해야. 얘가 분석이 끝나잖아? 그럼 뿅 하고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면역 체계에 있는 물질로 가. 그게 B림프구, T림프구야. 알았냐? 그러니까 1차 시작이야. 식균이 시작이라고. 이걸 잡아서 얘들이 정신없이 싸우고 죽고 하는 동안에 그 보조티가 거기서 정보를 빼서 B림프구나 T림프로 전달해 준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놈이 쳐들어왔다고 이러면서. 근데 HIV는 누굴 죽인다고? T를 죽여. 그럼 얘가 없는 겨. 적이 들어왔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지. 당하는 거지. 그러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누구는 활동을 해? 이 백혈구는 계속 활동을 해. 걔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우리 몸이. 알겠어요? 자,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은 바로 누가? 백혈구가 담당을 하고, 보통 대식세포들이 다 해. 니들 림프구라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몸엔 혈관도 있지만 림프관도 있거든, 얘들아. 그럼 혈관을 흐르는 액이 무슨 액이야? 혈액이지. 그 림프관으로 흐르는 액은 림프액. 그럼 혈액에 있는 구가 뭐야? 혈구지. 림프액에 있는 애가 림프구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쪽 관으로 뭉쳐있는 아이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걔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자, 페이지 157쪽에 보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 일단 염증 반응이니까 누가 관여를 할 거야? 식균작용 시작되죠. 근데 그것을 감지하는 거죠, 애들이. 자,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갈라져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뭐 열도 나고, 붓고, 그 다음에 뭐 통증도 있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려움증도 유발시키고. 알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많이 분포된 세포가 있다. 그게 뭐냐? 이런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해요. 붓거나 열이 나거나 뭐 손으로 긁어서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걔가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야, 세균 들어왔어. 우리가 사이렌 울리듯이 뭔가 잘못 딱 밟으면 영어에 그러잖아요. 엥, 막 걸렸다. 뭐 이지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막 히스타민을 방출해요. 그게 가려워요. 근데 얘가 너무 예민해. 비만세포가.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 꽃가루가 온단 말이에요. 꽃가루가. 꽃가루가 사서 톡 치고 하면 가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에이, 뭐 긁을 수 있잖아. 처음엔 괜찮단 말이야. 툭툭. 근데 두 번, 세 번 오게 되면 얘가 병원균 인식하는 거야. 아니면 뭐 좀 이상한 건데 알러지가 다 이것 때문에 형성되거든. 피부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도 알러지. 선생님 열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열이 생기잖아요. 가려워요. 그래서 꼭 여름 초입에 생겨요. 밤새. 낮에는 안 그래요. 잘 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것도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주 순환입니다. 순환.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요렇게만. 이게 알러지거든요. 열이나 피부나 꽃가루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혹시 자기 고등어 알러지 있는 사람 있어요? 고등어? 갑각류 뭐 이런 거. 다 먹어? 이렇게 몸 건강해 니들이 그렇게? 하나쯤은 알러지 있잖아, 누구든. 나도 없었어, 옛날에. 그 갑자기 나 우유 알러지도 있는데. 우유 먹으면 설사해. 잘났다. 그래서 너는 우유 먹어? 부끄럽다. 여튼 뭘 못 먹는 게 많아요. 밀가루 음식 잘 못 먹어요. 슬프죠. 근데 가끔 용기를 내 봅니다. 막 그리고 설사 쫙 시원하게. 자, 염증 반응이 바로 그 히스타민 작용 자체가 그 혈관을 확장시키죠. 투과성을 증가시키고요. 혈액량도 많이 흐르게 하고요. 그래서 붓고 열이 나고, 알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막 일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왜 그런 히스타민이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킬까요? 확장을 시키면 백혈구가 빠져나가기 편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뭔가 군사를 좀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자기 몸에 어떤 피부, 그러니까 저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면데 뭐 이렇게 이파리나 피부 풀립에 슬쩍 스쳤는데 막 빨갛게 쫙 이거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알러지의 일종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 몸이 얘를 병원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그래서 염증 반응 순서 있잖아요. 처음에 뭐 세균이 침투했다. 그래서 백혈구가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백혈구 나기 전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석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백혈구 가서 애들 다 잡아 죽이면 마무리. 그지? 근데 그 막 싸우는 와중에 붓는 거야. 열이 나고 붓고. 알았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알러지 같은 거 보면 어떤 꽃가루 알러지나 이런 것들을 와서 히스타민이 분비됐으면 그 다음에 또 분비돼요, 그게. 걔를 세균으로 인식해가지고. 알겠어? 그런 것들이 과민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볼 게 특이적 방어 작용입니다. 특이적 방어 작용. 그게 뭡니까? 바로 면역이죠, 면역. 이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면역을. 자, 먼저 림프구라는 거 있죠. 여러분 적혈구가 질환이 생성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면 파괴는 어떻게 하죠? 적혈구 파괴? 간에서 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적혈구를 계속 얘들이 파괴시키고 다시 만들고 이래요. 근데 그 림프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잘 보세요. B림프가 어디서 만들어진대요? 골수라고 하죠. B가 이니셜이에요. 보न्스 멜로우, 마시멜로우. 알겠어요? 골수예요, 골수. 이게 뼈. 알았습니까? 그러면 T림프구는 뭐냐? 티머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티본 스테이크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 먹어봤다고요? 좀 사는 건데 집이. 여러분 못 먹어봐야 정상이에요.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다. 뭐 전화 좀 이렇게, 그지? 티본 보면 T자처럼 생겼어, 뼈가. 알았냐? 그 티머스라는 가슴샘에서 만드는 게 T림프구야. 그러니까 T나 B는 만들어진 곳의 이니셜이야, 그게. 알았어?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 성숙한 애가 B림프구야. 그 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성숙하는 거?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그게 T림프구고. 알았냐? 근데 이 림프구 자체가
림프 자체가 그 특징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따져보잖아. 면역을 따지면 지금 여기서 또 공부할 건 이거야.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어. 알았냐? 체액성 면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일단 얘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T림프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외워야 돼. 일단 알았냐? 알았어? 일단 외우라고. 오늘은 수업을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갈 채비를 세팅하겠지. 죄송합니다. 끝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순간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기분 갑자기 좋아갖고 졸음까지 가시지 않았나요? 갑자기,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막 이러면서. 채비를 세팅해라. 알겠냐? 체액성 면역은 B림프고, 세포성 면역은 T림프고. 면역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들 중에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너희들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뭔 뜻이야? 하나의 항원에는 하나의 항체가 작용할까 이거잖아. 걔가 얘가 하는 거야. 체액성이. 바로 얘가 하는 거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알았지? 그럼 얘는 뭐야? T 림프, 독성 T가 직접 공격해. 누굴? 거대 병원균이나 병든 세포 있지. 니네 몸에 병든 세포면 어떤 세포일까? 일단 체세포 중에서도 말기 끝난 애들, 분열이 끝나고 아니면 좀 된 애들이 있지. 근데 병든 거는 암세포도 공격해, 얘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하는 거지. T림프가 되게 중요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닥치는 데도 다 공격하는데 특정 세포에도 공격성을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있잖아. 너희들 고등어 먹잖아. 고등어도 이제 막 병원균이 나가서 공격해. 그럼 알러지가 생기는 거야. 막 두드러기 나오고 막. 알았어? 너희들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너희들 그 몸에 기관이 이상이 생기면 이식을 하잖아. 그지? 이식하면 부작용 생기잖아. 얘가 하는 거야. 얘가 공격해. 걔를. 우리 몸과 다른 애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약품을 써. 얘를 꼬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얘가 이럴 때 막 이식하고. 그 지켜보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에이, 정신 차리고 공격하면 안 되고. 같은 편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게 안정이 되는 거지. 쟤를 되게 조심해야 돼. T림프가. 알겠어?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B림프구, T림프구 밑에 항원 항체 반응 딱 보이죠? 걔가 누가 하는 거라고? B림프가 하는 거야. B림프의 그 그림을 니들이 되게 많이 볼 거야. Y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알았니?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사람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몸에 B림프구가 있단 말이지. 사실 그게 형질세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것이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원리인데 요 안에 우리한테는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이런 애가. 이게 항체야, 항체. 알겠지? 근데 저 바깥에 봐봐. 이런 애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아주 못되게 생겼죠?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무기가 있는 거야. 봐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것들 항원이라고 그래.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 원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 알았어? 외부에 들어온 애들을. 외부가 얘가 이렇게 들어오지. 들어오게 되면 걔를 인지를 하는 게 누구냐? 일단 얘를 한번 공격한 애 누구야? A, B, C 구분 없이 다 공격하는 애가 백혈구란 말이야. 걔가 막 잡아먹고 했더니 요 대가리 세모가 딱 나왔어. 보드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명령을 전달해주면 B림프가 만들어 어떤 걸? 얘를 만든 거죠. 얘 손에 탁 정착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A를 잡을 수 있는 항체가 된 거지. 알았어? 근데 B라는 애의 정보를 준다면 B는 끝이 이렇게 생긴 애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머리 꼭 꽂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애가 이제 네모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무기를 장착시켜 주는 거야. 계속 B림프가. 항체가 있는데, 그래서 걔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두 개야, 팔이. 그래서 그렇게 쓴 거 Y자 모양으로 써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밖에 공격을 못 해. 그 항체를 생성하는 게 누구라고? 바로 B림프야. 알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끝나는 애가 아니야. 이걸 공격을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형질세포를 따로 공장을 만들어. 그래서 얘를 항체를 막 생성한다? 생각해봐. 형질세포에는 항체 생성을 하려면 어떤 소기관이 많아야 될까? 아까 내분비삼에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리보솜 많아야 된다고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야. 항체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 리보솜이 잔뜩 있는 거야. 형질세포에. 그래서 얘를 막 만들어서 B림프가 얘를 장착시키는 거지. 하지만 그거 말고도 따로 설계도도 만들어 놔야 돼. 뭐냐? 얘를 기억해야지. 기억세포도 하나 만들어. 이게 체액성 면역의 특징이거든. 이 뒤쪽에 가서 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의 항원은 하나의 항체의 공격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만 아는 게. 그게 항원 항체 반응이다. 누가 한다고? 체액성. B림프. 알겠죠? 넘겨보셔요. 자, 특이적 방어 작용에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런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누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대식세포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백혈구. 알겠죠? 그 백혈구에서 항원을 막 분해할 때 그 조각 하나를 분석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애가 누구라고? 보조 T림프구예요.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는요, B나 독성 T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티머스라는 가슴샘에서 성숙한 T림프구는 태어날 때 두 개 분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보조 T 분류로, 하나는 독성 T 분류로. 알았어? 그 독성 T는 직접적 세포를 공격하는 애들이고 보조 T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근데 HIV는 이 둘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면역을 멈추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세포성 면역을 보면요. 일단 항원을 인식한 보조 T가 세포성 독성 T 림프구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럼 걔가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걔가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많아. 근데 그렇게 항원이 침투를 하잖아. 그럼 B 림프구 말고도, 알았어? 독성 T도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이런데 뭐 버짐승으로 뭐가 결핍됐다고 그래? 면역력이 결핍됐다는 말 많이 듣지? 그럼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좀 낫는데 오래 걸려. 알았어? 그런 것들이야. 니들은 지금 못 느껴. 자, 일단 T 림프구는 어때? 감염된 세포. 그 다음에 거대 병원균. 그게 누구냐? HIV야. 그 HIV라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거대하거든. 바이러스 중에서도. 걔를 독성 T가 다이다이로 붙어. 1대1로. 죽고 죽이고. 그래. 그런데 HIV는 증식하는 속도 어때? 빠른데 반해서 독성 T는 좀 느려. 결국은 HIV 윈. 얘가 독성 T만 다 죽여. 다. 1대1로 싸워서. 죽고 죽이는 가운데 증식 속도가 HIV가 빨라서 결국은 독성 T가 지배를 받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누가 나온다? 바로 체액성 면역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만 오늘 다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거기 보세요. 일단 여러분 출발이 누굽니까? 맨 왼쪽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에 누구 나오냐? 대식세포 백혈구 나오지 얘들아. 그지? 이 백혈구가 누구를 잡사하고 있냐? 백혈구가 병원균을 잡사하고 있잖아. 그지? 그거를 얘들은 그냥 항원이라고 잡았잖아. 안에서 얘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지. 조각조각 내버려. 그럼 그 뒤에 누가 붙어 있어? 보조 T. 여기에 보조 T가 딱 붙어.
얘가 뭐 하는 역할이야? 이 항원을 딱딱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 보조 T가 가는 거지. 가는 거야. 어디로? B 림프구하고 T 림프구 쪽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봐라. 면역에 두 개의 영향을 다 준다는 거야. 얘는 누가 담당하고? 독성. T 림프가 얘를 담당해. 가서. 그래서 감염된 세포, 암세포, 그다음 거대 병원균을 바로 공격해. 얘는 직접 공격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지가 직접 공격해. 기다리지 않아. 직접 공격을 해버려. 알았지? 많이 안 나온다고 시험에. 얘들가 뭐 한 번 나왔어. 딱. 알았어?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뭐야? 얘가 하는 건데 문제는 B 림프가 분화라는 걸 한다는 거야. 분화. 분화 어디서 들어봤어? 분화? 못 들어봤지? 이 분화는 뭔가 구조가 바뀌는 걸 말해. 분화라고 그래. 예를 들어 뭐 정자가 꼬리가 생기고 막 이런 게 분화 활동이거든. 얘가 B 림프가 두 개로 분화를 해. 하나는 형질세포, 하나는 기억세포로. 알았지? 그때 시간이 좀 걸려. 알았어? 그렇게 분화하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막 만들어서 막 내보내. 알았어? 걔가 싸우는 거야. 근데 나머지 기억세포는 뭐야? 그냥 가만히 있어.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게 1차 면역의 성질이야. 자, 내 말을 들어봐.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시험에 나온다. 오른쪽 159쪽에 그래프 나오지. 맨 꼭대기에. 나와 안 나와? 그 맨 꼭대기에 그래프에 보면 가로축을 잘 봐봐. 제일 먼저 항원 A가 침투하지. 그런데 항체가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지. 그게 비특이적 방어가 출발한 거야. 그 항체가 0인 그 순간 한참 잠복기가 있잖아. 그때 뭐냐?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는 거야. 알았어? 그럼 보조 T가 B 림프에 전달해 주겠지? 그럼 걔가 분할을 해야 돼, 일단.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형질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항체의 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자, 정복했어. 그럼 다시 줄지? 그럼 형질세포는 사라져. 대신에 기억세포는 남아있어.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을 하지. 똑같은 항원 A가 또 침입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B 림프가 관여하는 게 아니야. 분화된 기억세포 있지? 걔가 바로 형질세포와 기억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 분할을 해버려. 무슨 얘기지? B 림프가 최초의 형질과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속도보다는 이미 기억세포 있는 애가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1차 면역을 통해서 기억세포를 갖고 있다면 2차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항체 생성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니들이 백신이라는 걸 맞잖아. 이 백신은 살아있는 병원균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뭐 특성에 따라 죽어있는 애를 넣어주기도 하거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애를 넣은 거야, 얘들아.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사람이 사실. 몸이 안 좋으면. 알았어? 그 니네들 예방주사 맞을 때 뭐라고 그래? 야, 몸 안 좋은 사람 손들어? 그럼 니네 좋은데도 안 좋다고 손들잖아. 그지? 그럼 주사 안 맞으려고. 선생님은 그 니네 엄마 아빠들 보면 그 삼촌이랑 어깨에 이렇게 뭐 흉터 있지 않더나? 세번 안 맞았다? 불주사 맞는 날 어디 시합이 있어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안 맞은 사람들은 보건소 가서 맞는데 중간에 새갖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놀다가 와. 살아있잖아.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게 뭐냐? 병원균을 주입을 시키는 거야. 주입을 시키는데 걔를 생생한 놈을 넣겠냐고. 얘를 키우는 거야, 키워. 그럼 걔들도 뭐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노년기 때 이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는 애를 넣는 거지, 안에. 근데 같은 세균이잖아. 지팡이도 넣는 애가 2명, 3명, 4명 막 늘어나도 백혈구가 툭 치면 단체로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얼른. 근데 간혹 그런 놈만 있냐면 가끔 지팡이 놓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노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잘못 걸리면 이제 막 거침없이 싸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일단 기억세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우리 몸에.
그러면 이제 진짜 팔팔한 놈이 들었을 때 바로 체포한다는 거지, 바로. 이게 백신의 특징이야. 그럼 가끔 니네 무슨 주사란 말도, 혈청 주사란 말 듣지, 혈청. 혈청은 뭐냐면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항체를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항원은 잡을 수 있지. 다 잡았어. 완기됐어.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세포가 없다고. 그럼 1차 면역부터 다시 출발이야. 들어봐. 우리나라 군 말고 누가 있어? 걔는 면역이냐, 혈청이냐? 걔는 혈청이야. 우리가 자주 국방하자, 뭐 하자는 얘기냐? 면역력을 갖자는 얘기야, 그게. 알겠어?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거기 출발을 보면, 체액성 면역에 보조 T가 림프구를 때려주죠. 그죠? 림프 때려주면 림프가 요렇게 분화를 한다는 거예요, 분화. 누구누구로? 형질세포와 누구로? 기억세포로. 이 기억세포의 역할은 뭐지? 2차 면역 때 그 가치를 인정받아.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뭐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지. 누가 알려줘서 보조티 정보를 줘가지고 얘가 으쌰으쌰하고 다 제압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요. 이게 1차야. 1차 면역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 쪽에서 2차 항원이 침투하잖아? 2차 항원이 침투를 하게 되면 얘가 분할을 한다고 바로. 형질세포와 뭐로? 또 다른 기억세포로. 이렇게. 알겠어? 근데 가끔 백신을 맞았는데 분명히 싸워서 우리 몸이 기억세포 밑을 줄 알았는데 기억세포 사라진 경우도 있어. T가 공격해갖고 사라질 수도 있어. 그때 다시 맞아야 돼. 그래서 이들 보면 뭐 이렇게 뭐 음성 반응, 양성 반응 뭐 배우잖아, 그거. 그런 것이 얘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거야, 그게. 알겠니? 그래서 페이지 158쪽에 맨 밑에 있는 거 보이지? 1차 면역, 2차 면역 그림 보이지?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알았냐? 특히 비림프가 분화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게 오른쪽 페이지 위에 항원 A가 1차 침입을 했는데 잠복기 이렇게 써 있잖아. 전쟁이 나 있는 상태야, 그때는. 백혈구랑 막 항원이랑 엄청 싸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비림프구가 제대로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기억이 만들어져서 항체를 막 생성하기 전까지 시간이 그거. 알았어? 하지만 우리 몸은 그때 뭐를 한다? 비특이적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항체가 딱 나오면서 이제 특이적 반응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1차 면역 기간은 비특이적까지 같이 포함을 해. 알았어? 항체가 나올 때부터가 1차 면역이 아니야. 백혈구가 일단 싸울 때부터가 1차 면역인 거야. 왜? 그때부터 보조티의 정보 수집이 시작되니까. 알았지? 그것도 잘 알아둬.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방어작용에 식균하고 면역으로 나눈다면 식균은 누가 하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 그지? 대시세포 일종인. 얘는 특이적이 아니라 무슨 반응이야? 비특이적이야. 자, 면역은 누가 한다고? 먼저 비림프구가 하는 게 무슨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이고 T 림프가 하는 건. 근데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뿅 하고 정보를 전달해내는 누구라고? 이거야. 자, 비림프가 하는 체액성 면역은 여기서 분화 활동을 하지. 뭐뭐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모두 몇 차 면역이야? 이게 1차야, 모두. 알았지? 저 백혈구가 식규를 시작하면서부터 1차 면역이 시작된 거다. 그러다가 2차 면역. 이거는 기억이 다시 분화되는 거지. 뭘로? 형질세포와 또 다른 뭘로?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 이게 몇 차 면역이다? 누가 생성 속도가 빠르다? 자, T림프구는 직접, 얘가 이제 말 그대로 독성 T지. 그죠? 직접 병든 세포나 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애야. 얘 또한 보조 T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실제로 이 독성 T하고 1대1로 맞짱뜨는 애가 누구라 했지? 어떤 바이러스? HIV. 그지?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그게 맨 밑에 있어. 후천적 면역 결핍증. 알겠어? 감염이 되었을 때는 일단 보조 T가 우세를 앞서. 얘를 확 죽이거든? 근데 얘가 점점점 증식 속도 차이 때문에 보조 T는 줄어드는 반면 얘들은 어때? 계속 증가하지? 결국은 얘가 사라지게 돼. 그럼 T림프구만 다 죽여. 그럼 쟤도 없어지는 거야. 보조 T도. 그래서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면역력을 갖고 나왔지만 후천적인 면역 결핍증이 걸리는 거지. 알았어요? 이게 AIDS. 알았어요? 지금 요런 과정에서 요 파란색만 그래프를 그린 게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무슨성 면역이라고? 체액성 면역의 그래프야. 물론 세로축이 항체 농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요쯤에서 항원 A에 1차 침입이 있다면 얘는 당분간 안 나오지.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비트 기적이 일어나고 분화가 될 때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항체가 일어났다가 줄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기 몇 차 면역이라고? 여기가 1차야, 여기까지가. 맞지? 그러다가 요쯤에, 잘 봐, 요쯤에 항원 A랑 항원 B가 동시 침입하면 얘는 누구의 항체야? 항원 A의 항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누구의 항체일까, 이거는? 다시 시작되는 거야, 항원 B는.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의 특징이다. 알겠냐? 됐지? 백신은 어떤 원리라고 했지? 미리 소개시켜 주는 거야. 1차 면역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백신의 원리다. 알았어? 자, 거기에 더불어 잠깐, 혈청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했지? 혈청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혈청은 이렇게 돼. 알았어? 그러다 없어. 가다가 침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 1차 면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 이게 혈청이야, 혈청의 특징. 알겠니? 그러니까 혈청은 기억세포를 만들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그 얘기야. 면역 관련 질환이 보면 알레르기가 있어. 이것이 특정 항원의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비만세포의 히스타민이 과민하게 분비가 돼서 두드러기, 재채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건 음식물 또한 있고, 왜 음식물에 보면은 어떤 뭐 고기에 대한, 번데기에 대한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있는 거 보면, 각각류, 살에 대한 그런 것들 보면 독성 T가 엄청난 공격을 해가지고 몸에 알러지가 생기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의 세포를 자기가 죽이는 거야. 이거는 다르게 인지가 돼가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이게 또 누가 관여할 것 같아? 세포를 공격하는 거니까. T림프구 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T림프구. 알겠죠? 그 류마티성 관절염은 무릎 연골 있잖아. 그거를 면역 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 우리 몸이 아니다. 그게 왜? 오래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비비잖아? 여기 이제 연골이 있거든? 비비면 이게 충격을 받거나 무뎌지거나, 그 다음에 열 때문에 변성이 될 수 있거든? 그럼 그걸 하나를 공격했다가 걔랑 싸잡아서 다 공격해버리는 거야. 정상적인 세포까지. 면역 결핍, 이건 누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에이즈. 알았지? 밑에 그림은 그 얘기고. 그러니까
HIV하고 독성티가 처음엔 1대1로 붙어서 독성티가 이기는가 했더니 얘가 생성되는 속도가 자꾸 주는 이유는 얘가 T를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 T를 다 죽인다는 건 얘까지 없다는 얘기야. 보조 T까지. 알았지? 그래서 얘들의 생성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HIV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영상이 바로 에이즈다. 페이지 161쪽으로 와봐. 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그래프를 한번 봐봐, 얘들아.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항체 A와 항체 B의 농도 변화를 봐봐. 거기서 항체 A는 이해 갔지? 아, 얘가 기억세포가 생겨서 2차 면역 때 항체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거 이해 가잖아. 근데 항체 B는 왜 1차가 시작된다고? 항원항체 반응이라 그래. 항체가 생기는 거는 누구에 의한 거야? 항원 A에 대한 거잖아. 얘는 뭐라고? 항체 B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제 페이지 162쪽으로 와봐. 여긴 정말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잘 쳐다봐.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잘 들어라. 혈액형은 말이야. 응집원이라는 게 있고 응집소라는 게 있단다. 원은 항원처럼 역할을 하고 소는 항체처럼 행동을 하는 애야. 알았니? 응집원이 누가 있느냐 봤더니 알았어? 잘 봐. 우리가 혈액형 A형이라 하는 애는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B형 그럼 뭐를 갖고 있는 애야? B라는 응집원. 그럼 A, B형은 뭘 갖고 있을까? 둘 다를 다 갖고 있어. 그 다음에 O형은 둘 다 없어. 알았어?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 얘들아. 응집 반응. 어떤 게 응집이냐? 니들 응집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몸 밖에서 피가 굳으면 응고라고 그래. 피딱지를 만드는 거. 알았어? 근데 몸 안에서 핏덩어리를 만드는 게 응집이야. 그게 A라는 애랑 누구랑 만나면 응집이 된다? 알파랑 만나면 응집이야. 이쪽이 응집원이고, 알았어? 얘를 응집소라고 하거든? 그러니 A형은 알파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베타가 존재해. 알겠지? 근데 B라는 응집원은 또 누구랑 만나서 응집을 하냐? 베타. 그러니까 B라는 응집원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는 둘 다 있다. 이게 혈액형 4개의 특징이야. 알겠지? 그 다음 봐봐라. RH 플러스라는 형이 있거든. 뭐 붉은 털 원숭이에다 집어넣어서 뭐 토끼에 넣어가지고 뭐 만들어내 어쩌네. 그 순서는 상관없고 응집원이 RH 플러스는 있다에 있다. 얘는 없다. 근데 여기 RH 마이너스 형이 있거든. 얘 없어. 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접촉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공혈과 수혈 관계야. 공혈과 수혈 관계. 잘 봐라. 공혈. 피를 주는 자를 공혈자라고 그래, 이렇게. 그 받는 자를 뭐라 부르냐? 수혈자라고 얘기해, 수혈자. 이렇게. 공혈자는 피를 주는 사람이니까 얘 기준으로 봐야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 저 피가. 뭐가 작용한다? 응집 원이 작용하며 얘가 어디에 있느냐? 적혈구에 있어. 적혈구 표면에 존재. 이게 공혈자의 특징이야. 그럼 수혈자는 응집 소가 작용하죠? 이거 어디에 있다? 혈청. 알았어? 여러분 혈청이 뭔지 알아? 집에 가서 피를 이렇게 한꺼번에 따라. 이렇게 쭉. 니들 것도 좋고. 알았지? 그리고 오래 냅두면 얘가 굳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버려. 다시 이제 따는 거야, 또. 그 선선한 냉장실에 이렇게 살짝 넣어놔. 그럼 얘가
가라앉아. 무거운 애들이. 걔가 누구야? 혈구. 그럼 위가 노랗게 있어. 알았어? 그게 혈장이거든. 거기서 피브리노겐을 제거하면 왜? 밑에 혈구들이 이렇게 막 뭉친단 말이야. 이렇게 뭉쳐있는 실핏줄 같은 걸로. 니들 보면 피브리노겐이 뭐냐면 혹시 자기 상처 나면 피딱지 있잖아. 그렇게 떼는 버릇이 있는 놈이 있지 꼭. 있어. 하나씩 이렇게 뗀단 말이야. 떼고 이렇게 햇볕 이렇게 보잖아. 보면 가느다란 실 같은 피들이 있어. 그게 피브리노겐이거든. 걔들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 나머지 노란 부분에 있는 게 혈청이야. 알았어? 그 속에 응집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공혈자와 수혈자 관계야. 그지? 그럼 잘 봐라. A형이 공혈자면 누가 작용한다? A라는 응집원이 작용하는 거야, 얘가. 가면 안 되는 거 따져봐. B형 갔다간 죽이지? 알파가 있잖아. O형 갔다간 죽어. 그러니까 A형은 B형이나 O형의 수혈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게 가냐? 그럼 B형은 B라는 응집원이 작용할 거 아니야? 얘가 가면 안 되는 게 어디야? A형과 누구야? O형이야. A, B형은 어때? 다 안 돼.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지. O형은 어디 가도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자기 혈액형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넷 중에 자기 혈액형은 한 혈액형밖에 수혈을 못 받겠다. 피를 공유를 못 받겠다. 손 들어봐. 받는 거요? 받는 거 한 사람 한 형 혈액형밖에 못 받겠다. 저 친구 무슨 형일까? 아니 O형? 저 친구는 O형이겠죠. O형이죠? 나머지는 적어도 2명 이상한테 받을 수 있죠. 그죠? 자기는 세 개의 혈액형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봐. 3개의 혈액형. 지금 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가 무슨 형일까, 그럼? 변태들이 많죠. 여러분들 MBTI 따지죠? 저희 때는 혈액형 따졌어요. 무슨 형이야? O형. 왜 넌 손 안 들었어? 니들끼리 주고받으면 되겠네. 무슨 형이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응?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B형은 소심한 A형과 잘 맞는다. 우리 때 얘기해요. B형 남자, 손 들어봐. B형 남자. 재수없는 놈. 막대해요, 여자를. 우리 때 그랬다고. 근데 여자들이 B형 남자를 되게 좋아요. 나쁜 남자. 막 여자 있으면 막 저리 가, 막 밀고 막. 차원대로 밀고 막. 사람을 막 대하는 거예요? 여자. 별로 신경 안 써요. 배려 없고. A형은 너무 배려한 나머지 뒤에서 이러거든. B형들이 남녀가 조금 약간 툭툭툭 그런 츤데레까지 뭐해도 조금 그런 이미지가 우리 때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서 A, B형은 이건 천재 아니면 병신이다. 둘 중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막 그 중에 하나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본 애들 다 병신이었어요. 천재는 못 봤어요. 약간 좀 조울증 있는 애 같아요. 텐션의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 옆에 있으면 와, 뭐 이게 아니에요. B형 여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 막 텐션이 높고 막 이런 게 있는데 AB형은요 높다 낮다 하니까 옆에서는 짜증나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봅시다. 수혈 실험이죠. 혈액형 수혈 실험. 그래서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표준 A 혈청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요걸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얘가 표준 무슨 혈청일까요? 자, 봅니다. 여기다 철수란의 혈액을 떨어뜨릴 거야. 누가 공혈자야? 맞아요. 철수가 공혈자입니다. 그럼 얘가 뭘 갖고 있다? 응집소를 갖고 있는데 표준 A는 A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 A 혈청에 누가 있다? 베타가 있겠죠. 베타.
여기 누가 있고요. 그럼 베타가 있다면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얘가 잠죠? B죠. 항비열청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표준 A열청이란 말은 항비열청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럼 혈청이잖아. 혈청에 응집소 들었잖아. 그러니까 항이 붙으면 항비, 그럼 B에 대해서 응집을 하네. 베타. 표준 A, 그러면 이건 혈액형 A형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라고 이게. 그럼 니네가 봐봐. 이건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잘 봐. 여기 이렇게 응집됐다 이렇게. 여기 응집 안 됐고 얘 무슨 형이다? 요거 A형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A형이라고 얘는. 야, 둘 다 응집됐다 무슨 형이야? AB형. 다시 둘 다 응집되지 않았다 그러면 O형. 이거는 몰라도 다 맞힌다고. 근데 누구 하나에 응집됐다 이 표현을 잘 알아들으라고. 그 표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혈액형이야. 그냥 A형, B형 이런 뜻이고. 그럼 항이란 말은 그 응집원에 대해서 응집할 수 있는 응집소를 갖고 있는 애란 뜻이야. 그래서 항비열청 그러면 누굴 갖고 있다? 베타를 갖고 있다는 거죠. B라는 응집원에 대해서 응집소를 할 수 있는.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그 얘기가 왼쪽 162쪽에서 163쪽까지 다 얘기야. 근데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RH-인 누가? 엄마가 RH+인 아빠랑 결혼한 거지. 사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지 뭐 이웃집 아저씨랑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저께 우리 대전 외부 애들이 선생님 하나가 너무 드립을 치는데 막 좀 심한 드립을 많이 치더라고 여학생들한테. 그게 선생이냐고 막 큰 소리 한번 질렀는데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 정도도 드립이죠? 손목 다쳐가지고 잘 못해요. 이래서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RH+야. 그럼 첫 번째 아들은 어때? 나와. 두 번째 누굴 낳겠다? 죽어. 이게 왜 그러냐? 이 RH-는 원래 뭐가 없었어? 응집소가 없었잖아. 근데 아이를 출산할 때 탯줄을 끊지 않냐? 그때 피가 살짝 섞이는 거야, 아이 피가. 알았어? 근데 이게 태반을 통과해. 원래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A형 엄마가 B형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근데 RH-인, 그러니까 RH+인 응집원에 따라서 얘가 탁 통과를 하게 되면, 응집원이 통과하면 RH-는 응집소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아이를 태어날 때는 걔가 작용을 해서 얘를 죽여버려. 아예 뱃속에서. 알겠어? 저가세포증이야, 이게. 알겠니? 그러니까 없다는 거지. RH-는 원래 없었어, 응집소가. 근데 피가 살짝 섞이면서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RH-는 RH-끼리만 주고받아야 돼. 그럼 RH-O형은 RH- 뭐를 받을 수 있다? O형만 받는 거야. 알았어? RH+ O형도 못 받아. 알겠지? 그러니까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 말고 RH- A형, B형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RH-형들은 자기들끼리 등재돼. 표에. 그래서 뭔가 사고 나면 그들하고 연락해서 헌혈증을 증서받고 막 이래. 알겠지? 이런 게 저가세포증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둬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바리? 그 얘기가 163쪽까지 있는 거야. 이러면 너희들 일단 여기 진도는 다 끝났지? 너희들 여기 세포 분열 뭐 이쪽 나가는 학교 손들어봐. 없지? 그럼 2단원이 끝이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하고 수투 풀고 다 이럴 거야. 알았어요? 고생했습니다.